허세, 취약, 무지한 반교육 정책 당장 폐기하라! 누구 장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제발 그 입을 멈추고. 이게 뭐 저 대선 공약도 아니었고, 그렇죠. 인수위 시절에 확정된 100대 뭐 국정과제 이런 거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그게 뭐 허심에 도움이 될 걸로 완전히 착각했겠죠. 그리고 오만한 거죠. 무식하고 오만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최근 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관련한 논란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교육계와 사회 곳곳에선 성토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소 물러서는 모양새이긴 한데요. 곽 전 교육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광노현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네. 그 오마이뉴스 김병기입니다. 건강하시죠? 네네. 이렇게 그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최근에 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와 관련해서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그 첫 문장이 아주 그 적나라했습니다. 차는 족족 똥볼이고 소통과 협의란 게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요. 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보셨는지요? 아니 뭐 지금 지지율이 20%대 아닙니까? 예예. 예, 이거는 취임 직후에 20대 기록한 거는 정말 드문 경우고요. 예예. 그리고 본인들이 술을 잘못 나서 차는 족족 똥볼을 쏴서 이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본인들의 무능력, 그러니까 무사력가 만들어낸 성적표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 대통령 말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지난 7월 말에 그 박 장관 업무 보고 받고 윤 대통령이 뭐 초등학교 취학 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 우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자체를 모르고 한 걸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집행되는 걸로 마치 검찰총장 시절에 그냥 한마디 하면 압수수색 들어가고 한마디 하면 사람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또 한마디 하면 죄 있는 사람도 풀어주고 이랬던 아주 단순한 사고방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교육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 걸로 완전히 오판한 거겠죠. 아주 정말 사려 깊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또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를 헤아리지 못한 결과겠죠. 그럼 그 우선 그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그 만 6세로 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네 나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네 나라를 빼놓으면은, 그러니까 다 영연방 국가죠. 그 네 나라를 빼놓고는 다 6살 또는 7살입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7살이에요.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도요. 사실은 학년기가 12년이 아니라 13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 연도는 같아요. 우리하고.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5세로 줄여서 뭐 경제 진입 연령을 한 세를 낮춘다든가 이런 생각, 심지어는 교육부는 앞으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라. 이것이 아주 틀리지만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본으로 가져가는 순간에 본말 전도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걸 뭐 한 살 먼저 해서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 또 예, 예. 혼인 정년기도 일찍 세우고 뭐 생산 가능 인구도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 예. 접근을 했거든요. 교육적 적어도- 접근이 아니고. 네네, 그렇죠? 적어도 그 5살 네. 입학 연령을 갖고 있는 4개국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18살에 졸업하거든요, 고등학교를. 아. 똑같습니다. 그럼 완전히 잘못 이 짚은 외국 거예요.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만 6세로 입학 연령을 그 정한 데에는 뭐 이유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네, 그거는 예. 아동 발달 전문가들 예, 예. 에 따르면 예. 만 6세, 그러니까 예. 만 5세가 이제라고 하면 만 60개월에서 예, 예. 72개월을 얘기하거든요. 예, 예. 6세라고 하면 이제 72개월서부터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5살까지 흔히 말해서 이제 만 5살까지 그러니까 72개월을 전후로 해서 예, 예. 사람의 발달 단계가 확연히 나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게 네, 언어 능력이나 인지 능력, 예, 예. 또 사회성 능력 예, 예. 이런 것들이 만 5세까지는 계속 발달 중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 중에서 4살 때는 과거 시제를 처음으로 쓸 줄 알게 돼요. 아, 근데 더 그렇군요. 어려운 게 미래 시제예요. 아. 이건 60개월 지나서 아이들이 습득하는 능력이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이 만 72세 2개월까지는 예, 예. 거의 모든 언어 능력이 사실상 다 습득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분화하고 심화할 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새로운 언어 능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만 6살이라는 게 굉장히 뚜렷한 과학적 근거, 과학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발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체 발달에 대한 과학적 이 검증을 통해서 외국 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렇게 만 6세로 정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이신 거죠? 네. 그래요. 그럼 이 입학 연령 인하에 대한 어쨌든 그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곽교육감님께서는 이 대표적으로 어떤 부작용 예상되시는지요? 지금 말씀대로 예. 아이들이 이제 막 하루가 다르게 발달 도중에 예. 다소는 격식을 차리고 다소는 질서를 강조하는 이런 예, 이제 예. 학교 환경에 가게 되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럼 거기에서 적응하는 아이들과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특히 5세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면 이것이 예. 누적되거든요. 예, 그렇죠. 학습 결손이 누적되듯이 여러 가지 결손이 누적돼서 좀 빠른 아이들한테는 손해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네.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이들한테 고통이고 학부모한테 고통이고 사회적으로도 공교육 예산의 효과가 안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될 게 있고 제때를 기다려야 될 게 있는데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아동의 발달이라는 거는 지금 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다 관찰돼 온 바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게 인류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6살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굳이 무슨 지금 뭐 학부모 단체 중에서 5살 해달라고 요구한 데도 없고 교원 그렇죠. 단체 중에서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소아 발달 전문가들 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 경제계에서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던데 그 이제 사실인가요? 경제계에서 그거는? 요구했으면 진짜 끔찍한 거죠. 그거 완전 경제 논리인데 경제 논리 경제 부처 이건 진짜 교육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본말 전도도 유분수인 거고요. 이게 뭐 대선 공약도 아니었고 그렇죠. 인수위 시절에 확정된 100대 뭐 국정과제 이런 거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느닷없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그게 뭐 표심에 도움이 될 걸로 완전히 착각했겠죠. 그리고 오만한 거죠. 무식하고 오만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런 것을 이제
뭐 공론화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 예, 예. 그러면 사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원래 법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출범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어쨌건 이유에 어떻건 간에 지금 법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달 안에 다 완료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거는 중장기적 교육과제, 예를 예. 들어서 학제를 개편한다든가, 예, 예. 그렇게 이제 입학 연령을 한 세 앞당기는 것 같은 건 학제 개편과 맞물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워낙 70년 넘게 지속된 예. 지금은 뭐 사람들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걸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바꾼다. 그러려면은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데서 연구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거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정치한 로드맵을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붙으면 지금 예, 예. 나오다시피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요. 예, 예. 이미 김영삼 정부 때부터 예, 예. 5세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예. 학교를 원하면 학부모가 아. 원하면 5세에 지금도 넣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렇군요. 적법하게. 예, 예, 예.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자칫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그 겁나잖아요. 우리 애가 거기 가서 부대낄까 봐. 맞아요.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5세를 원하면 5세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다 들어가라고 예. 뭐 정부 차원에서 독려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돼 있는 건데 그거를 강제하려고 획일적으로 무조건 5세로 낮추겠다 그러면 진짜 부작용이 많죠.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건 발달 단계로 보면 맞질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 모든 정책에는 그 정부의 그 철학이 뭐 어느 정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 특히 이제 그 교육 문제는 상당히 중요할 텐데 네. 윤 정부의 그 입학 연령 그 인하 추진 뭐 여기에서 뭐 어떤 교육 철학 같은 걸 좀 읽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교육을 경제에 종속시키는 예, 예. 그런 논리만 승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거기 말고 교육적으로는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예, 예. 그 공교육 시기를 1년 앞당김으로써 예, 예. 가정교육의 편차를 공교육의 책임으로 예, 예. 만들어주겠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얘기를 1년 했었죠, 먼저, 주제를. 그죠? 예, 1년 예. 먼저 공교육의 혜택을 주겠다. 특히 예, 예.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에게. 예, 예. 이 부분인데 이거는요. 사실은 예, 예. 유치원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예전 누리과정, 정부들이 그렇게 누리과정. 해오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누리과정을 예, 예. 하는데 지금도요. 예, 예. 우리나라 유치원 급당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25명이 넘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조기 개입일수록 뭐든지 좋은 건 틀림없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이야말로 급당 인원을 15명 정도로 낮춘다든가 이게 투자예요, 사실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제 세수도 많이 거치고 아이들 수도 줄을 때 정말로 가정교육의 편차를 극복하겠다. 공교육 책임으로 부모 찬스를 예. 상쇄시키겠다는 의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그런 누리과정과 특히 유치원 교육을, 유아교육을 대폭 강화해줘야 돼요. 근데 강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고품질로 바꿔야 되는 건데 예, 예. 거기에 핵심은 1인당, 교사 1인당 아이들 명수를 줄여야죠.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 예, 예. 저학년보다 유치원의 급당 인원이 훨씬 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치원 애들이 아무래도 돌보기가 더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15인 정도 미만으로 예, 떨어뜨리려는 그런 집중 투자가 필요한 거죠. 엉뚱한 목적을 내놓고 전혀 한목적이지 않고 철학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그런 경제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네. 그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시긴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 공론화를 이제 지시했지 않습니까? 워낙 그 비판 여론이 세니까. 네네. 뭐 정책 자체가 그 폐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지금 정도로 여론조사를 하든 예, 이제 예. 이게 여론조사가 다 옳지는 않은데요. 예예. 이런 사안들은 굉장히 옳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모든 사람이 부모를 경험했고 그렇죠.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걸 다 느꼈거든요. 아, 그래서 만 5살에 학교 보내는 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거의 모든 부모가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아주 일부 뛰어난 아이들 또는 조기 교육으로 무장시킨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예. 부잣집 그렇죠. 아이들. 예예. 이 부잣집 아이들이면서 뛰어난 아이들. 예예. 이쪽에서만 아마 5세 가도 우리는 경쟁력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 애는 너무 뛰어나서 잘할 거야. 예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예.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거거든요. 아, 사실 이런 거는 지금 정도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으면 예. 그리고 그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요. 예. 무슨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 아, 그래서 그 곽교감님이 이번에 쓰신 페이스북 그 마무리 글, 만약 이거 강행하면 지지율 10%대 진입 보장한다. 라고 네, 이제 네. 하셨는데, 네, 네, 그런 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너무 틀린 정책이라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아, 네, 그래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그 윤석열 정부가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진실로 교육 대전환을 해야 된다. 예, 그것은 예. 경쟁 교육의 고통으로부터 아이들을 구출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입시 경쟁 교육, 문제풀이 교육이 예, 예. 21세기의 지식 경제 시대, 예, 예. 또 생태 위기 시대, 그리고 예, 그런 인공지능 시대, 예, 예. 또 이런 아주 중층적인 그 인류사적 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헤쳐나가려면은 예.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집단 지성과 집단 협력을 도모해야 돼요. 예. 그래서 협력과 연대의 교육으로 분명하게 바꿔야 된다. 하루 아침에는 못 바꾸지만 그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예, 예. 뚜벅뚜벅 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 뭐 경제 논리로 간다든가 이건 정말 짧은 생각이고 예. 왜 교육을 100년 대계 내지는 최소한 30년 대계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맞춰서 가야 긴 투자, 된다. 장기적 안목이 네, 필요하다는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이겠죠. 네, 네, 네. 네. 그 말씀 감사하고요. 그 인터뷰의 그 인터뷰 이제 끝내기에 앞서서 그 곽교감님은 그 오마이뉴스 후원하는 그 10만인 클럽 회원이시잖아요. 네. 곽교감님한테 오마이뉴스 어떤 언론입니까? 오마이뉴스는 시민 기자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예, 시민 예. 저널리즘이고 또 현장 저널리즘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시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은 이제 네. 자칫하면 예, 예. 민주주의와 민생,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이 일제히 후퇴할 수 있는 기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예.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는 시민의 예, 예. 감시 운동, 예, 또 예. 권력남용 제어 운동이 굉장히 필요한 때라고 봐요. 그것이 오마이뉴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더 큰 중요성, 실천적 중요성을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응원합니다. 아이고,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네. 광노현 전 서울시 그 교육감이었습니다. 이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예, 예.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도 홍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TV 구독 버튼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부탁드립니다. 또 광노현 전 교육감님과 함께 오마이뉴스의 그 후원의 마음을 내어주실 여력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010-3270-3828, 010-3270-3828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을 모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